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트럼프가 또 관세 관련된 언급을 하면서 아시아 증시 열린 나라들은 좀 부진했고, 그리고 또 미국 선물도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거 잠시 후에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중국과의 어떤 협상 기대감이 좀 있잖아요. 또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당장 이번 주에 시진핑과 직접 통화할 계획은 없다. 또 이런 언급을 하면서 이번 주에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당국자들이 이번 주 내에 뭔가 좀 발표될지도 모른다라는 언급을 주말에는 했었기 때문에 뭐가 좀 나오려나 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제 또 그런 기대감도 꺾였고요. 그리고 오펙에서 원유를 증산한다. 원유 생산을 늘린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경기 둔화를 우려하고 있는데 오히려 생산량을 늘린다라고 하고 있고 이 여파로 국제유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 배경 설명드릴 거고요. 경기 침체 논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지표마다 다 엇갈리는데 오늘 나오는 미국 지표 중에서 ISM 서비스업 지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트럼프의 관세 관련된 어떤 발언이 또 한 번 또 문제가 됐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영화 산업이 되게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영화 제작 안 하고 다른 나라에서 제작하도록 막 이제 작전을 펼쳐서 헐리우드가 황폐화되고 있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안보 위협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외국에서 영화가 제작되고 그 영화가 상영이 될 때는 100% 관세를 부과한다. 그러니까 관세를 100% 부과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되면 수입 단가, 영화 수입 단가가 올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부담을 또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미국에서 영화가 제작되길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그냥 가볍게 넘기지는 못하는 게 기존에는 관세가 상품에 주로 부과가 됐었는데 이젠 서비스까지도 부과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서비스 쪽으로는 확장시키려고 작정을 하면 굉장히 많은 식으로 또 확장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선이 좀 넓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시장이 좀 걱정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단지 영화뿐만 아니라 다른 쪽으로 확산될 수 있겠구나. 또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관세 대피주로 불리웠던 산업 중에 하나가 이제 엔터 이런 쪽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뉴스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가 관세 적용하는 산업을 확대시켰다라는 점, 이게 좀 부담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관련된 발언도 이것저것 했는데 중국과 서로 간의 교역은 사실상 중단이 됐는데 언젠가는 관세 낮춰줄 의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최근에 중국 쪽에서 일부 대화 가능성을 언급을 하는 그런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일부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제 합의는 공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양보할 생각이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줬죠. 그리고 내심 이번 주에 시진핑하고 혹시 통하지 않을까? 뭐 최근에 중국하고 뭔가 접촉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으니까 혹시 시진핑하고 대화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그럴 계획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과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지금 뭐 결과물이 나오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는 계속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뭐 미국을 착취해왔다고 미국의 돈을 뜯어갔다. 그러니까 이런 인식을 좀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인식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가 이제 물어보기를 이번 주에 혹시 무역 합의될 나라가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뭐 그냥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발언이라서 투자들 입장에서는 지난주부터 지금 인도가 나올 것 같다. 뭐 또 일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 계속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별다른 게 없나? 이렇게 또 조금은 좀 실망하게 되는 그런 이슈가 됐죠. 근데 시장에서 이 중에서 가장 주목을 했던 건 이번 주에 시진핑과 대화할 계획이 없다라는 쪽에 자꾸 방점을 찍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선물 밀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도 관세 플러스 중국과 뭔가 좀 있을 줄 알았는데 여기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누른 것 같다 이런 식의 어떤 평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뉴스로는 국제유가인데 야 이게 WTI 얼마 전에 혹시 기억나시나요? 연초 이거 100달러 간다 그랬어요. 예, 100달러 간다라고 얘기했다가 지금 돌이켜보면은 말도 안 되게 많이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오펙 플러스 8개국 협의에서 6월에도 하루 평균 41만 배럴 이상 증산한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공개가 됐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두 가지 배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그동안에는 뭐 그 감산 해가지고 가격을 높이는 전략을 세웠다면 지금은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오는 단계에서 가격을 떨어뜨린다라는 거는 감산을 통해서는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점유율을 높이자.
예, 이게 더 많이 생산을 해서 점유율을 높여가지고 다른 나라가 이만큼 할 거 우리 그냥 더 많이 박리담의 형태로 가자. 근데 사실은 저 단가에서 수익이 날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박리담의 형태로 가서 점유율을 높이는 쪽으로 이제 가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펙 국가들 혹시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닌가 있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계속해서 원유 증산을 요구를 했었거든요. 다음 주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방문하잖아요. 그래서 그 앞서서 이제 트럼프의 요청을 좀 받아들여진 측면이 있다. 그럼 트럼프는 왜 유가를 떨어뜨리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물가를 잡아놓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을 떨어뜨리고 또 하나는 금리를 낮추면 된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로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미국이 감세 정책을 펼칠 거기 때문에 세금 수입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줄어든 세금을 채우려고 하는 게 하나는 관세. 예, 관세를 통해서 세금을 채우고 또 하나는 정부에서 이제 이자가 어마어마하죠. 연간 이자로 나가는 비용만 1조 달러 정도 되니까. 그래서 그 이자에 대한 이유를 떨어뜨리고 이 두 가지 정도. 그리고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도 뭐 에너지 가격 떨어지고 그 금리 떨어지면 비용 지출이 줄어들게 되니까 인플레이션이 완만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증산을 요구를 해서 국제유가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압박을 계속하고 있죠. 근데 유가가 뭐 드라마틱하게 확 올라가기는 쉽지 않아서 그렇다고 지금 단계는 너무 또 많이 내려온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국제유가가 오늘 빠지고 이런 관련된 뉴스가 이제 또 시장에서는 주된 뉴스로 또 다뤄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일단 관심은 또 하나는 지난 주말까지 미국이 9일 연속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 10일 연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 거냐. 근데 마지막 사례가 지금 마지막 10년 연속, 11년 연속 올라갔던 건 30년 전이었어요. 예, 30년 전에, 그러니까 최근 30년 동안에 29.7년이니까 하여튼 30년이죠, 대략. 30년 동안에 11연속 올라간 적이 없어서, 아, 이게 뭐, 나올 만한 기록인가? 그러니까 이게 보면 10일 이상 연속적으로 올라간 사례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1990년 이후에 두 번밖에 없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전까지 따져놓고 봐도 뭐 한참 뒤져야 저렇게 나오는 정도의 수준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주목하는 게 지금까지 어쨌든 9일 연속 올랐죠. 그러니까 9일 연속 올라갔던 경우 중에 이게 이제 경기 침체 때 나오는 거냐, 경기 침체 때 이제 그 기술적 반등 세게 나오는 거냐.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 이게 거의 한 29번의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 포함해서. 근데 그 중에서 3번만 경기 침체가 나왔었고 나머지는 다 경기 침체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어떤 상승이 나온다라는 거는 경기 침체가 아닐 확률이 높다. 근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미국은 또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의 61%가 지금 주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직접 투자를 하든 ETF에 투자를 하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이 됐든 내가 주식 관련해서 투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61%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 시장이 막 올라가게 되면 그 자체가 소득, 자산이 올라가게 되니까 처리해서 빠르게 소비할 수 있는, 가장 빨리 소비할 수 있는 자산이 주식이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증시가 올라가면 그런 흐름에서는 경기 침체가 나오기는 사실은 쉽진 않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게 좋긴 하다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반박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죠. 트럼프. 이번은 또 트럼프가 대통령이라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10일 연속 상승이 나온다라면 엄청나게 오래간만에 나오는 대기록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요약을 해보면 이제 서비스 산업도 관세 부과 대상이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시장이 굉장히 경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 정책을 상품만 하다가 서비스까지 하면 이 도대체 뭐 피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또 관세 관련된 또 다른 어떤 이제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미국의 지표 중에서 ISM 서비스업 지수. 이거는 이제 서비스 업체의 어떤 구매 관리자들한테 설문조사하는 건데, 이게 50.2 예상하고 있거든요. 50 이상이면 그래도 확장 국면, 50 아래로 떨어지면 수축 국면 이렇게 보는데 이게 혹시라도 50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사실 미국은 제조업 지수보다 이 서비스업 지수가 더 중요하거든요. 어떤 형태로 나오게 되는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그 관세 업소 확산이 되면 우리 증시에서 엔터주가 그동안은 이제 관세 대피주로 상당히 강했었는데, 이게 또 안 좋은 쪽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지, 그러니까 오늘 또 미증시에서 그 관련된 산업들 있잖아요. 뭐 영화 관련된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반응하는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아시아 통화 강세, 특히 대만 달러 강세 보이는 거, 그러니까 그 통화 강세라는 거 환율이 내려가는 거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그
달러 대비 대만 달러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이게 이틀 동안 낙폭으로는 역대 최대 폭이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과의 어떤 협상에 대한 기대값이냐 이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사실 관세 측면에서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관세를 부과를 해야 된다, 관세를 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볼 때 환율이 내려가는 게 이렇게 썩 좋은 그림은 아니긴 하거든요. 예, 너무 가파르게 이제 내려가면 이게 어떤 형태로 전개가 되는지 봐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환율이 빠지는 건 반갑긴 하지만 완만하게 빠지던가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급하게 빠지면 또 급반등도 가능한 거라서 외환 시장이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움직였다라는 건 좋긴 한데 좀 완만해져야 된다. 안 그러면은 이게 빠지고 절반만 반등을 해도 엄청나게 급반등하는 게 또 되면서 외환 시장이 불확실하니 주식 시장은 또 피해 있어야지. 또 외국인들이 또 그런 식으로 명분을 삼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아시아 통화 가치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이 부분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예,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